오늘 우리는 한국 학교들이 마주한 소리 없는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을 통제하는 대신 보살핌의 눈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 숫자 1608.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의 수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요? 8만 5천. 이건 방금 본 위험군 학생들을 포함해서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학생 전체의 수입니다. 대체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위기의 실제 규모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지금 시스템이 왜 한계에 부딪혔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은 뭔지, 혹시 모를 허점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살펴본 뒤에 이 변화가 우리 교육에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까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소리 없는 위기. 이 문제는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곳에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건수가 불과 4년 만에 6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 평균 10,0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의 구조 요청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는 신호죠. 하지만 이런 숫자만으로는 문제의 진짜 핵심을 알기 어렵습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면 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투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해요. 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 바로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의 상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학교 시스템은요, 왼쪽에 맞춰져 있어요. 뼈가 부러진 것처럼 눈에 딱 보이는 그런 신체 질환 말이죠. 그런데 지금 수만 명의 학생들은 바로 이 오른쪽의 현실을 매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언제 나아질지 예측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아침에 도저히 몸이 안 움직여진다거나 학교 가기 직전에 숨막히는 불안감이 몰려오는 것. 이건 그날 학교에 가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명백한 건강 위기의 신호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겪는 학생이 오직 보이는 증거만 요구하는 시스템을 만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 시스템은 한마디로 사후 증빙 모델이에요. 감기 걸리면 진단서 떼가는 것과 똑같죠. 결국 학생과 가족들은 매번 나 이만큼 아파요. 학교 못 갈 만큼 아파요. 이걸 증명해야만 하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게 대학 입시랑 연결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출결 기록이 곧 성실함의 증거가 되니까요. 결석 한 번이 마치 인생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런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아이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결국 여기서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아픈 걸 숨기고 억지로 학교에 가요. 그러다 보니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자존감은 바다를 치고 원래 있던 우울증은 더 깊어지는 정말 비극적인 역설입니다. 출석을 지키려다 아이들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셈이니까요. 자, 그럼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들의 벌 주는 대신 진짜 도움을 주려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여기 그 청사진이 있습니다. 제안된 해결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예 별도의 트랙을 만드는 거예요. 정신건강 문제로 결석하는 경우를 따로 인정해 주는 거죠. 둘째, 선생님들께 좀 더 재량권을 드리는 겁니다. 상담 기록 같은 걸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결석 며칠 했나 세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회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는 거죠. 물론 이렇게 시스템을 유연하게 만들면 바로 이런 걱정이 들죠. 이거 악용하는 학생들 생기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이 제안에는 그에 대한 안전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시스템이 유연해지면 악용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아마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안은 이 문제를 그냥 두지 않고 여러 겹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우선 1단계는 긴급 보호입니다. 정말 갑자기 급성 위기가 왔을 때를 위한 거예요. 이때는 복잡한 서류 없이도 며칠 정도 쉴 수 있게 해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거죠. 만약에 결석이 좀 길어진다. 그러면 2단계,
관리형 보호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학교에 있는 전문가 팀이 상황을 함께 검토하기 시작해요. 매일 증빙 서류를 내는 대신 주기적으로 상태를 업데이트하면서 학교의 지원을 받는 거죠. 이 시스템의 진짜 똑똑한 점은 바로 이 레드 플래그, 그러니까 위험 신호를 감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유독 시험 기간에만 결석이 반복된다. 그럼 바로 2단계 검토로 넘어가는 겁니다. 또 부모님은 상담은 다 거부하면서 결석 인정만 해달라고 한다. 그럼 팀 회의가 소집되는 시기죠. 무조건 벌부터 주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지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안전장치는 더 있습니다. 교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담 선생님, 보건 선생님 같은 분들이 팀으로 검토하고요. 몇 주에 한 번씩 계획을 다시 점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쉬는 동안 온라인 수업 같은 대체 학습을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점은 단순히 진단명이 아니라 이 학생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건 그냥 제도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를 그리고 학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의미하죠. 학교의 역할은 출결 통제가 아니라 회복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다. 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바로 이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더 이상 학생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지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학교를 통제의 장소에서 보살핌의 장소로 바꿀 수 있을까? 통제에서 보살핌으로의 전환.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교육이 마주한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